고속열차가 한국의 광활한 풍경을 가로지르는 동안 나는 소나무로 뒤덮인 산들과 시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듯한 흩어진 마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장면에는 깊은 향수가 느껴졌고 오랜 시간 동안 고국을 떠나 살았던 내가 왜 이렇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들었다. 나는 지원이라고 하고 27세이며 서울에서 문학교사로 일하고 있다. 수도에서의 일상은 성공을 가져다주는 만큼이나 나를 소모시켰다. 넌 불빛으로 가득한 거리들, 향과 다채로운 색으로 가득한 야시장, 그리고 끊임없는 분주함은 나의 세계가 되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조용한 공허함과 이름 붙일 수 없는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 친구 혜진이 휴식을 제안했다. 경주에 나랑 같이 가자. 그녀는 어느 날 밤 소주 한 잔과 수줍은 웃음 사이에서 말했다. 너 뿌리와 다시 연결될 필요가 있어. 경주는 박물관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 신라 왕조의 옛 수도로 불교 사원, 궁전, 그리고 한옥마을로 가득 찬 곳이었다. 시간이 더 천천히, 거의 의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곳. 우리는 오후 초입에 역에 도착했다. 가을의 황금빛 나무들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나를 감싸며 마른 잎과 젖은 흙의 향기를 실어왔다. 혜진은 우리가 묵을 집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곳은 진짜 한옥 마을로 흙벽과 곡선으로 된 지붕, 그리고 장식된 나무 문이 있는 곳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조각을 스치며 오래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질감을 느꼈다. 오늘 밤에 특별한 수업이 있어. 혜진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서울에서 춤 선생님이 오셨어. 춤은 한 번도 내 강점이 아니었다. 어릴 적 나는 항상 책을 무대보다 선호하는 수줍은 아이였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에는 나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어쩌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순간의 도피가 단순한 휴식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는 느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 수업 전에 나는 생각을 정리할 고요함을 찾아 그곳으로 걸어가기로 했다. 사원은 웅장했다. 선명한 빨간 기둥과 세밀한 초록 지붕, 종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고 승려들은 회색 승복을 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나갔다. 나는 작은 시냇물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서는 나무들이 우아하게 기울어져 마치 조용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그의 존재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다른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군요. 낮고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놀라서 재빨리 돌아섰다. 내 앞에는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단단한 턱선과 세상을 숨기는 듯한 깊고 표현력 있는 눈.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이마 위로 부드럽게 내려와 있었고 그의 자세에서는 거의 연극적인 우아함이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나는 약간 얼굴이 붉어지며 중얼거렸다. 이곳의 평화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어요. 평화는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는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약간 숙여 존중의 표시를 했다.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나도 예의를 갖추며 고개를 숙였다. 지원이에요. 반갑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나를 계속 바라보았다. 마치 내 말 너머에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했다. 내가 그에게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기도 전에 민준은 손을 가볍게 흔들며 사원의 길 사이로 사라졌다. 그의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마치 땅 위를 춤추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날 밤 혜진이 춤 수업을 위해 나를 재촉했다. 수업은 마을의 오래된 공동집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곳은 넓고 전통적인 등불로 환히 밝혀져 있었으며 나무 바닥은 우리가 발을 디딜 때마다 부드럽게 삐걱거렸다. 여러 나이대의 여성들로 이루어진 소규모 그룹이 있었고 모두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이분이 민준 선생님이에요. 혜진이 흥분된 목소리로 소개했다. 서울에서 온 전문 무용가이자 안무가랍니다. 민준은 이전과는 달라 보였다. 더 격식을 차린 모습으로 검은 바지와 심플한 셔츠를 입었는데 그의 몸에 완벽하게 어울렸다. 그의 움직임은 유려했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거의 경건할 정도였다. 춤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힘들이지 않고도 방을 가득 채웠다.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은 마치 계시처럼 들렸다. 민주는 우리를 처음 동작으로 이끌었다. 그는 엄격하게 교정하지 않았고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거나 손을 살짝 조정하는 식으로 지도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했다. 당신은 갇혀 있어요. 그가 낮게 속삭이며 내 등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긴장을 풀고 숨을 쉬세요.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려 노력했다. 오랜만에 내 몸이 스스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고 그 접촉에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며 방에 울려 퍼지는 부드러운 음악, 가야금의 전통 멜로디, 길고 부드러운 음색을 따라갔다. 수업이 끝난 후 민주는 나를 옆으로 불렀다. 당신은 잠재력이 있어요. 그가 내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춤을 잘 못해요. 나는 긴장된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잘할 필요 없어요. 그저 느끼기만 하면 돼요. 그는 한쪽 입가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민주는 간단한 문장도 깊은 진리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며칠 후 경주에서의 일상은 공유된 순간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춤 수업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하루의 일부가 되었고 민주는 매 동작마다 마치 내 영혼을 읽는 것 같았다. 우리는 지역 시장을 걸으며 매운 떡볶이의 향기가 갓 구운 호떡의 달콤한 향과 섞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전통 한국 춤에 대해, 그가 선택한 음악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 그리고 예술이 가장 순수한 표현의 형태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밤 은빛 달빛 아래 우리는 한옥마을의 마당에서 만났다. 우리 둘만 있었다. 침묵은 부드럽게 부는 바람 소리만이 깨고 있었다. 왜 경주에 돌아왔나요? 그가 조용함을 깨며 물었다. 무언가를 찾아야 했어요. 나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무엇인지조차 나도 잘 모르겠지만 민준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존재는 따뜻했고 그의 시선은 강렬했다. 어쩌면 이미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가 속삭이며 그의 손을 내 손 위에 올렸다. 그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내 몸 전체가 척추를 타고 흐르는 전율로 반응했다. 그 순간 그 밤은 영혼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 민주는 나를 부드럽게 춤으로 이끌었다.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시간이 멈춘 듯 움직였다. 각각의 발걸음, 각각의 손길은 감춰져 있던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침내 해방되었다. 바로 그때 깨달았다. 그 춤 선생님은 단지 내 몸이 움직이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울렸다는 것을. 며칠 후 경주를 떠날 때 내가 안고 있던 공허함은 새로운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시간과 거리를 초월하는 조용한 약속이 있었다. 민주는 때로는 동작의 침묵 속에서 가장 깊은 답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도시는 덜 답답하게 느껴졌다. 경주의 기억이 아직 내 안에서 살아 숨 쉬는 것 같았다.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변해 있었다. 북적이는 거리를 걸을 때면 민준의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치는 듯했고 그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춤으로 나를 이끄는 듯했다. 바람의 부드러운 터치나 전통 음악의 소리는 나를 다시 그 달빛 아래의 밤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두 영혼이 만나 시간을 영원으로 바꾸었다. 어느 날 교실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내 책상 위에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안에는 민준의 익숙하고 우아한 글씨로 쓴 손편지가 있었다. 춤은 계속됩니다, 지원. 연주자가 멈추더라도. 다시 음악을 들을 준비가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내 영혼을 울렸고 나는 언젠가 우리의 춤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후 몇 주는 조용했다. 일상이 내 하루를 삼켰지만 내 마음은 항상 그 경주의 밤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다 어느 봄날 토요일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것은 민준이 보낸 특별한 춤 공연 초대장이었다. 장소는 한국국립극장의 웅장한 무대였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한복을 입고 나는 해질녘 극장에 도착했다. 석양의 금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었고 무대 위에서 춤추는 민준의 실루엣이 빛나고 있었다. 그가 춤출 때 나는 다시 한번 그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다. 그의 모든 동작과 몸짓이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우리 둘만의 이야기였다. 공연이 끝난 후 나는 백스테이지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가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마치 내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춤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가 손을 내밀며 물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고 그가 다시 나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음악의 새로운 장으로 향하는 여정 같았다. 극장을 나설 때 민주는 나를 벚꽃이 만개한 가로수길로 데려갔다. 분홍빛 꽃잎이 부드럽게 흩날리며 마치 우리 둘만을 위한 세상을 덮는 장막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이 내 손과 맞잡힌 채로 나는 춤이 단순한 은유가 아니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삶이자 사랑이었다. 지원, 그가 속삭이며 빛나는 나무 아래에 멈춰 섰다. 때로는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가 말로는 우리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주는 몸을 기울여 그의 입술을 내 입술에 닿게 했다. 그 키스는 부드럽고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약속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벚꽃 아래에서 바람이 달콤한 꽃집 향기를 실어오는 그 순간 나는 그가 가르쳐준 춤이 결국 그를 찾아가는 길이었음을 깨달았다. 침묵은 더 깊은 무언가로 채워졌다. 우리의 호흡의 리듬, 마침내 조화를 이루는 두 개의 심장의 고동소리로. 춤은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 순간 이후의 몇 주는 현실과 꿈이 뒤섞인 나날이었다. 민주는 서울에서의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자주 만났고 별빛 아래 걷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훔친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춤으로 시작된 영혼의 만남은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 되었다. 그는 대도시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 둘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음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절대 춤을 멈추지 마요, 지원. 그가 내가 자신을 의심할 때마다 말했다. 삶은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하는 것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묵의 시선 사이에서 나는 삶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저 한 걸음씩 마음으로 춤출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했다.